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2014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26번서부터 30번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번 볼까요? 화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y 이게 이제 이자율이네. 10% 0.1로 되어 있을 때 자, P가 100일 때랑 200이 되었을 때 화폐 유통 속도는 얼마가 되니? 이겁니다. 자, 화폐 유통 속도 직접 이제 구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폐 수요 함수를 이용해서 균형값이 이거 y랑 i를 집어넣으면 그리고 여기 p가 100일 때니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m을 구하고 유통 속도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mv는 py 여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유통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먼저 케이스 1. 자, P가 100일 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저기다가 값을 집어넣어. 자, 여기다가 100일 때 그리고 500 플러스 0.2 y 마이너스 1000 i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y가 1000이네. 요거 1000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i가 0.1이네. 0.1 집어 넣고요. p가 100이네. 100 집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m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m값이 6만 이렇게 나와요. m값이 6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해 가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유통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위에 있는 값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m V1이라 할게. 지금 저게 P 그 다음에 Y 이렇게 있어요. 주어진 값을 다시 대입을 해봅니다. M은 얼마라고? M이 지금 저기 보시면 6만 우리가 구한 거야. 6만 그리고 P는 얼마라고요? 100 이렇게 있는 거야. 100 그 다음에 Y는 얼마라고요? 1000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계산할 수 있겠지. 0 지우시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른 색깔 뭐 없을까요? 없네요. 색깔이 별로. 요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V1은 여기 보시면 M 그리고 P y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지. P1이라 할까요? P1. 이거 P1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M1. 여기 y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P가 200으로 되어 있을 때 유통 속도를 계산하래요. 케이스 2번. P가 200일 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봅니다. M P 500 플러스 0.2 y 마이너스 1000 i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값들 집어넣어 볼게요. P가 200이고요. 그리고 여기 1000이고 1000 그 다음에 여기 0.1이고 지금 이거 계산하는 거 답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연결 과정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지금 한 번씩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m을 찾아보시면 이게 12만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보세요.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돼? 실질적인 화폐 수요인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폐 공급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 즉 다시요. 참고 화폐 공급을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그리고 이제 화폐 수요가 이렇게 쓰잖아. 소득과
이자율에 대한 함수인데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소득과 이자율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고정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정된 상황이야. 자, 이 상황에서 P가 100에서 200으로 증가했어. 아이고, 너무 이거 세게 했다. 자, P가 100에서 200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이게 2배 증가시. 자, 그러면 여기 화폐 공급 얘도 어떻게 될까요? 2배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배 증가하고. 자, 그럼 유통속도 여기 한번 잘 볼게요. 여기 보면 Y는 고정된 상태에서 유통속도는 자, P와 Y를 M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얘가 고정돼 있어. 지금 보는 것처럼 고정. 이게 자꾸 쓰니까 뭔가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과 P가 동시에 같이 2배씩 증가했다라고 하면 유통속도는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일정. 변함이 없다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기 P가 2배 증가하면 화폐 수요 공급에서 통화량도 이제 2배 증가하게 되고요. 얘가 12만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 유통 속도는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분의 10 되는 그 결과는 변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거 찾으면 거기서 이제 또 찾아야 돼. 뭐 계산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똑같네. 근데 M이 2배 가면 P가 2배 가면 M도 2배 갈 것이고 M과 P가 2배 같이 가면 유통 속도는 변함은 없겠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고전화폐 화폐 수량설이 성립한다 그러면 Y라는 국민소득과 유통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당연히 물가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만 같은 크기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27번. 루카스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그렇죠. 이게 루카스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격의 경직성 이건 케인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카스는 이제 세고전학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루카스 공급 곡선은 Y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다가 이제 기대를 여기다가 이제 반영을 시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재화 가격에 대한 불안전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제대로 반영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가 설명 별거 없네요. 다음 28번 거시경제 단기균형과 장기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물가 여러분 단기라는 것은 어떤 경우야? 단기라는 것은 이제 케인즈 시각으로 보면 물가가 이렇게 경직적인 경우 경직적일 때 우리가 단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경우가 단기야? 그치 화폐 환상이 빠져 있는 거야. 착각에 대해서 빠져 있는 거야. 화폐 환상 뭐 착각 이렇게 환상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노동자 근로자들이 온인할 때. 자, 그러니까 물가가 하방 경직적입니다. 이거 단기야. 그러면 우상향하는 거죠. 단기는 얘네 둘이면 어떻게 된다? 단기의 AS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고 자,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면은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AD 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이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만약에 시간이 길게 지나가게 되면 이 환상이 깨져. 시간이 길게 되면 저기 장기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신축적이고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화폐 환상이 없어요. 환상에서 깨집니다. 착각이 없어. 환상 속에 이런 뭐 그런 거 없어요. 환상이 없어.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장기의 AS 곡선은 수직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장기 AS 곡선이 수직이 되면 총수요 관리 정책은 AD 정책은 무력해 이렇게 간다고요. 네, 이해 가시죠? 아무 효과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단계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다음에 맞네. 답이 그냥 1번이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장기의 실질 GDP에 영향 미친다? 아니요. 장기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고전적 이분성은 단기에만 아니요. 단기에도 성립하고 장기에도 성립을 해요. 장단기 다. 그러니까 고전적 이분성이란 게 뭐야? 고전학파가 여기 나와 있는 실물시장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화폐시장이 이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여기 실물 부분이 이렇게 화폐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화폐 부분은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가와 임금은 장기에서만 경직적이다? 아니요. 장기에서는 신축적이죠.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명목 GDP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에는 아니요. 실질 GDP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총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AS 곡선, AD 곡선. 자, 최초 균형 상태에서 통화량이 1000이고 물가가 50이 됩니다. 통화량이 1260으로 증가하면 장단기 균형이 어떻게 되니? 이거는 직접 여기다가 값을 넣어서 그래프를 살짝 한번 봐주세요. 자, 이거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걸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면 장기 AS 곡선이 수직이잖아. 어이구. 얘는 수직이 되는 건데 이때는 루카스 공급 곡선에서 물가가 기대 물가랑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거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두 개 똑같으니까 여기 단기 총공급 곡선에서 P와 P가 같잖아. 그럼 Y는 얼마야? 500이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인데 최초 균형 상태가 통화량 요거 M이 여기다 넣고 물가 50을 넣어요. 그러면 지금 최초 균형 상태는 총수요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300에다가 더하기 10에다가 자, M이 1000 그리고 물가 50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쵸? 이게 찍찍 하면 5가 돼서 200 하니까 5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장기의 요 균형 상태를 단기에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수요가 이렇게 있고 총 공급 곡선도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단기 AS 곡선이고 얘는 AD 곡선. 그래서 최초 균형에서 어떤 균형과 장기 균형에서 물가를 물어보는 거잖아. 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지금 물가는 원래 50이라고 처음엔 줬어요. 처음에 물가가 50으로 주고 있으니까 여기가 50 이렇게 되는 거야. 50, 500 이게 단기의 균형점이 됩니다. A. 자, 그런데 통화량이 1260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1260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단기의 균형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저기 보세요. M이 증가하면 이게 증가했다니까. 여기다 다시 쓸게요. Y는 300 플러스 10에다가 물가는 현재 이제 50 이렇게 했는데 얘가 1260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AD1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물가가 얼마가 돼야 균형이 되겠니? 요거를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산을 해보시면 집어넣어요. 1260 넣고 요 P를 찾아서 균형값을 찾게 되면은 얼마 이게 될 거야. 근데 얼마가 되는데 지금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단기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다가 B점으로 가게 됐다가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기의 포인트 맞춰보세요. 장기에는 여기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점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단기 AS는 다시 상방으로 가서 C점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을 저기 나와 있는 이 총수요가 변한 거 보셔야 돼. 그래서 요거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거 식은 저기 총수요 집어넣으시면 돼. Y는 300 그렇습니까? 플러스 그 다음 10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할게. 그리고 126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장기에는 다시 이쪽으로 가. 기대 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점점점점점 이거는 6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내는 값 보시면 이게 510. 이거 여러분들이 식에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기대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랑 총수요가 증가했을 때랑 그 다음에 AS가 상방 이동해서 여기 나타나는 기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림 잘 그려놨으니까 뭐 그렇게 정리해서 60과 여기가 60이 되는 거야. 점점점점점 해서 6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식 연결해서 푸는 거니까 잘 한번 체크해 주도록 하시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30번 봅시다. 다음 가로 안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원유 수입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유가가 상승하는 거잖아. 그럼 원유 수입하는 국가에 이거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됩니다. 얘는 당연히 올라가죠. 생산자들도 당연히 원유를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원유 같은 이 수입 가격 같은 거는 당연히 여기에 이제 많이 포함이 되고 이제 수입품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GDP 거기에는 이제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 근데 거기 보시면은 전부 다 얘네들은 다 영향받고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상승, 상승,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제 수입품 가격 같은 것들은 이제 반영은 안 되는데 원유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31번서부터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